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이 탄핵 심판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최종 결정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고 그래서 이제 한 내일쯤 그 날짜가 발표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추가로 의견서를 냈는데 좀 짚어볼 부분이 그 신정아 사건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무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언뜻 생각해도 이거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와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자리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비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왜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되냐면 이게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신정아 씨를 네. 교수 자리에 임용을 시켰다든가 네, 네. 신정아 씨가 일하고 있는 미술관에 특혜를 주도록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은 건데 그때 법원은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다라고 봤던 겁니다. 예. 그러면 정책실장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대통령이라면 미리나 K스포츠 재단에 강요를 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라는 힘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글쎄요, 하필이면 또 이거는 거의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스캔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 류의 사건과 하필이면 빗대는 걸 보면 기존에 주장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와의 잘못된 관계 때문에 이 사건이 비롯됐다라는 연장선상에서 이런 쪽의 어떤 의혹으로 좀 뭐 핵심을 흐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의도까지도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걸 비교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고 있는 물타기 거거든요.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뭐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 정권 이야기까지 이제 들춰내면서 어쨌든 조금 전에 잠깐 또 정해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전 대법관들 명의의 의견서까지 지금 첨부하면서 8인 체제에 대해서 또 자꾸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네. 있거든요. 이건 한번 여기서 정리를 확실히 한번 해주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아까 같습니다. 리포트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군요. 네. 뭐냐면 지금 이제 헌재 법에 따르면 7인 이상일 경우에는 심리, 변론, 결정, 판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흠집내기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동안 변론이 쭉 진행되는 과정에 대통령 대리인 측은 응했거든요. 여기서 뭐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나중에 결정 이후에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열심히 나름 응하면서 오히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공정성을 위해서 계속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시간 끌기 지연 작전을 써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이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8인 체제는 안 된다. 그럼 7인 체제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재판을 이어가려고 했다는 것인지 앞뒤가 지금 안 네, 맞는 앞뒤가 안 거죠. 맞는. 그러니까 어떤 시점부터 특히 이제 김평우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이 후발 참여하면서부터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걸 애초에 제기해서 일관성이 있다면 우리가 좀 납득이 되겠지만 변론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서야 경기를 다 뛴 상황에서 이 경기는 무효입니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렇다면 그동안은 왜 경기에 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8인 체제 네. 속에서 내려진 결정이 지금 수백 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8인이 뭐 무효하다면은 그 결정 자체가 전부 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뒤집어져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되겠네요. 헌법재판소법에 왜 9명이 재판관인데 7명 이상이면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을까요? 헌법재판소는 특별재판소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1심밖에 없는 재판소이고 그럼에도 위헌법률심판위원소원 같은 것들을 다 하고 있는 특수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만약에 9명 재판관들 중에서 뭐 병가를 낸다거나 특수한 개인 사정을 해서 회의에 참석을 못하게 되면 그럼 국가기관이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9명 중에서 7명이면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은 거고 정확히 이런 사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퇴임을 해서 심리 중간에 자리가 비는 상황을 고려를 해서 오히려 9명 중에 7명이면 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흠집을 낼 수 없는 부분을 자꾸 절차상 이의를 제기를 하는 거죠. 네, 뭐 지금 얘기하셨지만 대통령 측의 이 헌법재판소 흔들기는 막판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탄핵 반대하는 집회와 관련해서 오늘 또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친박단체와 수시로 통화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저 말씀드릴 때 이제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우익단체 삼성이 지원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했고 안종범 수석이 주도했다 이 말씀도 드렸지만 또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로 좀 무리가 있었는데요. 허현준이라는 인물이 지금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실의 선임 행정관입니다.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블랙리스트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통치 행위다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최순실 사태가 쭉 번지고 있던 상황인데 주옥순 씨라는 이름인데 엄마부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과 수시로 교신을 했는데 통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자도 있고요. SNS를 통해서도 교신을 했고요. 직접 통화한 정황도 한 6분 정도 통화한 상황이 나왔는데 주로 이 최순실 문제가 터진 이후에 대통령 관련 사안
그 다음 날 통화를 하면서 네. 어찌 보면 청와대가 좀 직간접으로 지금 현재 일명 태극기 집회라고 되어 있는 예. 이러한 이제 이 탄핵 반대 혹은 우익 단체들의 집회에 관여한 것 아니냐 하는 정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한국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앞으로 그럼 검찰이 어떻게 추가 수사를 할 것인가 예. 하는 문제도 다뤄줘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버이 연합과의 관계, 전경련 관계도 저희가 이제 지난 계속 회에 이미 보도를 했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의 비슷한 내용에 네. 있었다는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 주옥순 씨 엄마 부대 대표뿐만이 아니라 청와대하고 통화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특검이나 헌재에 대해서 도를 넘는 위해 발언들을 일삼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그게 이제 껴있단 어떤 말이에요. 경우냐면 지금 팟캐스트인데 신의 한 수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게 이제 우익 성향의 프로그램인데 여기 이제 신혜식 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프로에 나와서 문제가 됐던 게 이정미 지금 이 소장 권한대행의 주소를 공개하고 뭐 자주 가는 미용실이 그 동네 네. 어디에 있다든가 예. 이런 주로 이 동선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좀 항의 방문을 유도하는 듯한 이러한 이제 발언을 했던 정장선 뭐 자유청년연합 대표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과도 통화를 했다는 점에서는 청와대에 근무하는 선임 행정관, 그것도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국민소통을 담당하는 행정관입니다. 근데 특정 성향의 특정 조직, 특정 단체의 주요 네. 관계자들과 수시 통화가 있었다,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집회라든가 대통령 지키기라든가 네. 혹은 탄핵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측에 대해서 계속 흠집내기라든가 네. 위해 협박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것과 청와대가 직간접 관계가 있다. 이건 굉장히 좀 어두운 대목이고요. 네. 거기다 이제 지난 주말에 보셨겠습니다만 또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도 지금 헌재를 사찰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온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청와대가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헌재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로 지금 물밑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관측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대책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북한이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속보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소식은 좀 자세히 전해지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제 휴일에도 나와서 자료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또 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하는 평의가 이제 다시 열리게 되고요. 한 내일쯤 언제쯤 이 선고가 될지 날짜를 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오늘 뭐 유력시 되고 있는 게 이번 주말이죠. 금요일 10일경에 이제 선고가 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이 있고 통상적으로는 3, 4일 전 정도 전에 이제 언제 선고를 할 것인지를 밝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쯤에는 선고 날짜를 지정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주말에도 비공식적인 어떤 회의 같은 것들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출근을 하셨던 분들도 6명 이상이 출근을 했었고 지금 워낙 봐야 할 지금 기록 자체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변론이 끝난 이후도 양쪽에서 참고 자료의 이름으로 해서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네. 재판관들도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이제 오늘인데 네. 이걸 두고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는 어떤 의도가 있다. 예. 이제 그 탄핵 심판 결과를 며칠 앞두고 있지 않은 네. 상황에서 결과 발표를 하는 것이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둘의 연관 관계 아니면 이제 뭐 영향이 어느 정도나 있을지 현재 결정에. 영향은 있겠죠. 왜냐하면 특검에서 그동안 수사했던 것을 종합 정리해서 발표하고 혹시 또 아까 우리가 짚었지만 새로운 사실들이 들어있는가 이건 국민들이 주목하는 건데 재판관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직간접으로 관련은 되는데 날짜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의례적으로 특검이 종료될 때 종료 당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든가 전날 하든가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럼 27일에 했거나 28일에 했거나 네. 근데 이번 특검은 워낙 범위가 많았기 때문에 종료되고 나서 3월 2일에 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이 있었고요. 네. 근데 자료가 뭐 10만 페이지에 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150페이지로 줄여서 오늘 오후 2시에 하게 된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7일 발표, 28일 발표, 3월 2일 발표 그게 안 되고 오늘 발표인데 예. 평의는 27일에 최종 변론을 종결했고요. 28일부터 현재 평의가 들어갔습니다. 오늘로 이제 평의가 4번째가 되거든요. 네. 휴일을 빼고 그렇게 보면 2일에 발표하거나 6일에 발표하거나 헌재는 어쨌든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날짜를 며칠 미룬 것이 큰 영향은 없고 지난주에 한번 이제 간담회를 최초로 했죠. 특검에서 종료되고 나서 예. 그때도 여러 가지 이제 후일담이 공개가 좀 됐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영향은 줄 수 있으나 만약 헌재 결정에 영향을 주려면은 어쨌든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영향을 오히려 일부러 주려면은 미리 발표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줬지 않았을까 오히려 영향을 싶기도 가장 하고요. 안 주는 방법은요. 네. 특검이 연장됐을 가능성이죠. 3월 말에 수사가 종료된다. 한 달 연장됐다. 그랬다면 이제 헌재의 영향을 뭐 별로 안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특검 연장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산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지적하신 것처럼 특검에서 만약에 정말로 영향을 주고 싶었다라면 특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은요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변론 종결 한 일주일 전쯤에는 기소를 제기하면서 그다음에 그 수사 자료가 공식적으로 아예 헌법재판소에 들어가도록 해야겠죠. 그러면 그게 증거 자료로서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참고 자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증에 대한 영향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공식적인 증거 자료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뭐 이제 내일 날짜가 나오고 이번 네. 주 금요일에 이제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 자진 하야 네네. 입장을 밝히는 여러 가지 부분입니다.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초에 밝히느냐, 뭐 말에 밝히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탄핵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대통령 하야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또 최근에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식물 대통령인 상황이니까 네. 오히려 명예로운 퇴진으로 뭐 국가와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하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청와대는 절대 부인하고 있고요. 이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주로 여당, 지금 자유한국당 쪽이나 네. 혹은 바른정당을 포함해서 범보수 쪽에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것을 가정하고 출로를 찾고 있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로는 존재를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성향, 성격, 지금까지도 무고하다, 억울하다 입장은 지속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과 그리고 무엇보다 조기 대선은 차치하고 그럼 대통령이 하야한다면 자진 사퇴로 바로 청와대에서 나오는 게 되겠죠. 네. 그 이후에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지금 대면 조사도 한번 없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질 것 혹은 또 구속 가능성 이런 것을 전망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알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절대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기에는 가능성이 어쨌든 조금씩은 남아있기 그래서 때문에.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네, 희박하다, 희박하다. 낮은 쪽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걸 여기서 결론 내리기에는 이제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